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내림세. 하지만 낙폭 그래도 줄여 나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프로그램 매수 효과로 인해서 장이 좀 급등했었는데요. 일정 부분 지금 되돌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의 약세가 그 주요 원인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애플 등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정유화학 섹터 좀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점에서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일정 부분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 경직, 특히 정유화학주들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빠지고는 있지만 하반 경직이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도 파업 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주들 오늘 시장 하락에서 초폭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주들 다 약세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좀 약했기 때문에 어제 좀 반등 이후에 바이오 섹터 주식들로 전체적으로 좀 눌림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IT 섹터들도 일정 부분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IT 섹터 쪽에서는 좀 아모텍 이런 종목들의 좀 상승세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NHN 엔터가 오늘 좀 거래소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수주들, 식음료 섹터라든지 쇼핑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 소폭에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화장품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 일단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일정 부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리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쪽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일제히 마이너스권. 특히나 지금 에이블 CNC는 11%나 급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1선도 깨고 내려앉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뉴스가 지하철 매장 철수 소식의 급락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 얘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올랐던 게 좀 희한했었죠. 실적에 대한 워낙 가격적으로 안 좋기도 했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그동안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에이블 CNC 지하철 매장 50곳이나 좀 철수한다는 얘기 앞으로 좀 매출에 영향 계속 받겠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에 있어서 일단 급락세가 어느 정도 한 26,000원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다행이겠습니다만 오늘 급락하면서 거래량까지 실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25,000~26,000원대에서 좀 자리를 잡는 거 확인하시는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 61선 부분까지 일단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서 단편적으로 제가 좀 예상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에서의 주가가 안정화가 확실히 좀 보여진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다음 카카오 좀 볼까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좀 좋은 신호가 나왔나 보다 했는데 오늘 다시 한 1.5% 정도 밀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하락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박스를 모이면서 수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원대를 고점으로 하고 12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는 박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약 한 13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세를 좀 더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라면은 12만 원에다가 손절선을 긋고 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12만 원의 박스권 하단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 가격을 좀 유념해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중에서는 지금 건설주들 많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금호산업도 지금 재료를 가지고 한 3%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산업도 지금 4.5%나 강한 시세의 움직임이 또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업종지수도 1% 넘는 상승으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쪽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좀 유가에서 자유로운
한 곳이 좀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은 국내 금리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산업 같은 경우 지금 58,000원대 안착하면 일단은 저항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56,000원 정도의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 가격에 손절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흐름 그대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혹시라도 인하한다라면은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좀 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건설 섹터 쪽을 오히려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유가로 인해서 좀 민감하게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섹터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 플렉스컴도 한 3% 육박하는 상승이고, 대덕전자, 이녹스, 멜파스, RF세미, 에스맥, 옵트론텍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모텍은 지금 3.86%의 급등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을 뽑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부품주의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텍, 물론 파트론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부품주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섹터들이 되겠죠. 3년을 빠졌고 3토막, 4토막씩 난 종목들이 질비했었죠. 일단 삼성전자 노트5 출시와 함께 기어 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3분기에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T 대형주들이 일단 좀 강하게 최근에 움직인 이후에 다시 부품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뭔가는 없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인 분석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일단 아모텍은 그런 부분보다는 NFC,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제자리로 다 돌아왔죠. 그래서 일단 아모텍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17,000원에다가 손절선을 좀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19,000원대 후반에서 20,000원대 부근에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좀 돌파하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모텍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유하시는 분들이 좀 보유하시면서 조금 눌림목이 형성될 때를 좀 누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섹터상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동차주들입니다. 지금 현대차 고가 높입니다. 1%가량의 상승이고 기아차도 좋고 현대위아, 세종공업 이런 종목군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 시장과는 좀 반대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될까요? 일단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자동차 섹터주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파업과 관련된 그런 가결 소식이 영향을 좀 덜 미치고 있다라는 게 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파업에 대해서는 좀 식상하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좀 인식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 또 그다음에 신차 효과 어제 아반떼도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차 라인업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라인업이 좋은 거에 대한 기대감 잘 팔리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의 좀 개선세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환율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원 정도에다가 단기적인 좀 지지선 설정하시고 유지하시되 일단 16만 원 좀 강하게 돌파하는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16만 원에서부터 급락한 현대차이기 때문에 16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향후 현대차가 18만 원을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